인간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욕망 사이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잘해짓고 나가기만 하면 즐겁고 재미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운명은 상대와 내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타성에 의한 우정관으로는 향후 50년의 우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50이라는 우정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국면의 지피지기로 친구 관계를 모색해놔야 즐거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을 지키려고 하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 무소불비, 증무소불과. 저는 등록돼 있는 친구가 5,000명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영업직의 경우라면 직업상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5,000명은 친구라기보다는 업무상으로 아는 비즈니스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친구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지거나 경조사를 한두 번 걸으면 금방 소원해질 수도 있는 관계들이죠. 한편 그 많은 인맥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것인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생에 벗이 하나 있으면 많은 것이다. 둘이면 매우 많은 것이며 셋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소설가 헨리 애덤스의 말입니다. 50.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생애 주기 관점으로 친구의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성장 과정 중심, 사는 지역 중심, 직장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친구 더하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교회, 절, 성당 등 종교 모임과 골프, 야구, 축구, 등산 등 스포츠와 취미 모임이 추가될 것입니다. 대체로 주어진 친구들입니다. 분명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어졌습니다. 태어난 국가, 부모, 형제, 고향 친구들처럼 말이죠. 이제는 타성에 의한 우정관으로는 향후 50년의 우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50이라는 우정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국면의 지피지기로 친구 관계를 모색해놔야 즐거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 이후 인간관계 방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자는 모든 곳을 지키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주어진 관계에 더하는 것이었다면 50 이후부터 친구는 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정이 양이었다면 이제부터 우정은 질입니다. 영화 자산어보에는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 명의 친구일지라도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성으로 사귀었다는 말인가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과일, 취미, 가족까지는 그런대로 알겠지만 부부관계, 자녀 상황, 재정 상태,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 등의 질문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깊이 답할 수 있을까요?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인생관과 종교관, 정체성, 최근의 관심사, 고민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사생활이므로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잔하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친구라면 겉으로만 친구일 뿐 진정한 친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는 친구 더하기에 열중해왔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대로 친구 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관계를 줄이고 좋은 친구, 진짜 친구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주변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집중할 친구를 선택하고 버릴 친구는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싫다고 대놓고 절교를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한 밀도의 조절입니다.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밀도가 높아질 것이고 만남이 잦아들면 밀도가 옅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소불비, 무소불과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하라. 지금까지는 상대에게 전화가 오면 만나는 식의 수동적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낚시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되지 말고 강태공이 되십시오. 상대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강태공이라 생각하시고 먼저 낚싯줄을 들이우십시오. 그래야 주도적이고 활기찬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대부분은 상대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원해서 만나주게 되면 내가 갑이라서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만남의 주제와 방향에 대해 그의 주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친구 관계일지라도 내가 컨디션이 좋고 준비된 상태일 때 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둘째, 만남의 장르를 정하라.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만남의 장르가 무엇인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술, 심심풀이, 잡담, 상담, 철학, 멘토, 사업 등 무엇 때문에 그 친구와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장르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복합적이라서 이렇게 무자르듯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도 뭐 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50 이후는 그렇게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르를 지정하는 목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시간 보내기가 지루하다면 혼자 묵상이나 산책을 하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장르의 범위를 기존의 생활 비즈니스에서 취미나 영적인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친구를 맞이해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1대1로 만나라. 단체 모임을 지향하십시오. 단체 모임에서 깊이 있는 대화는 힘듭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는 공적이고 대중적인 관계보다는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자 만남은 시간과 공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치를 한다거나 특별한 목적성이 있다면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1대1 만남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인맥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만나는 것이 나름 의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50 이후에는 목적성 회의 말고는 다자 미팅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 추억의 대화로 시간만 보내다 올 것이 아니라 마음 맞는 동창을 소그룹이나 1대1로 가려서 만나 대화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넷째, 우정의 밀도를 높여라. 친구를 가리고 빼기만 하다 보면 자칫 그동안 있던 친구들조차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되 우정의 밀도를 높이십시오. 주변 친구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좋은 친구를 자주 만나고 밀도는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경조사 부조금도 과감히 줄이거나 불참하는 대신 좋은 친구에게는 통상의 2배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부조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섯째, 나이를 따지지 마라. 이제까지 주어진 관계 또는 비즈니스로 맺어진 인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50 이후에는 지피지기를 통해 가치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치관계란 철학이나 이념,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가능하다면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치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50 이후의 우정에는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를 기반으로 위계 질서가 명확했던 조선시대에도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이 있었습니다.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사귐입니다. 율곡은 23세 되던 1558년 2월 도산의 태계를 찾았습니다. 이때 태계는 율곡보다 무려 35살이나 많은 58세였습니다. 율곡이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정신이 통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태계는 율곡을 나이를 초월해서 사귀는 벗을 뜻하는 방면으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과 백탑지사 멤버들의 우정입니다. 1737년생인 연암을 중심으로 연암보다 나이가 많은 정철조, 홍대용, 서상수와 후배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이서구, 백봉수, 유금, 이경 등이 멤버였습니다. 연암의 제자도 있었고 연암보다 4살에서 27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배는 군림하지 않았고 후배는 버릇없이 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성과 한음 설화로 유명한 이항복과 이덕형은 5살이 차이 났지만 1578년 과거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됐습니다. 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도 자신보다 5살인 시인 이병영과 평생 우정을 쌓았습니다. 신라의 김유신과 김춘추도 7살 차이의 친구입니다. 진실한 우정은 나이와 빈부와 신분의 경계를 넘는 자유로운 영혼들의 만남입니다. 평생 친구 필요 없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콘텐츠들이 넘쳐나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욕망 사이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잘 해집고 나가기만 하면 즐겁고 재미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운명은 상대와 내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신중면 연구소였습니다.